네, 정보통신기술사 NF반 1기 3주차 2교시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문제 내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문제만 푸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어려우셨나요? 그 수요일날 했던 거 냈어요. 새로운 뭐 와이파이는 이런 거 안 냈고 그냥 수요일날 했던 거 냈어요. 일부러 저희가 분량이 많아서 공부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복습 차원에서 앞에 걸 냈고 이제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건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만나 뵙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TCP/IP 계층 구조의 TCP하고 UDP, SCTP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입니다. 네, 하나씩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는 건 두 개죠. 두 개죠. 2교시니까 반드시 두 개 이상 대부분 두 개 이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TCP/IP의 계층 구조 2단락, TCP, UDP, SCTP의 차이점 3단락. 그럼 1단락은 뭐가 나오면 될까요? 4단락은 뭐가 나오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그냥 해설집이니까 답안지가 다르지만 어쨌든 TCP/IP 계층의 개념을 먼저 냈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녀석들이 트랜스포트 계층이잖아요. 그리고 TCP/IP 계층은 OSI 7 레이어와 대조되는 어떤 디팩토 표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TCP 계층, 뭐 전송 프로토콜의 뭐 개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TCP/IP 계층, TCP보다는 TCP/IP 개념이 좀 더 크니까 이제 크게 시작한 거죠. 드론의 높이에서 높이 올라가지도 않고 전체 OSI 7 레이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딱 TCP 계층에서 딱 쳐다본 거죠. 그렇게 해서 개념 쓰시고 계층도는 제가 두 번 말씀드렸죠. 아트인네라고 얘기했죠. 예, 아트인네에서 TCP/IP 계층 그림 그리시고 요렇게만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시험 칠 때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여기 다 빕니다. 여기 다 채우셔야 됩니다. 여기 네? 뭐든 채워보세요. 고민하셔갖고 안 물어본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마지막 단락에 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하죠. 뭐 계층별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그다음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이제 계층별로 설명하면 이제 2단락이 끝나죠. 그럼 3단락에서는 차이점에 대한 비교 설명에서 TCP, UDP, SCTP 이렇게 해서 TCP 먼저 쓰고 그다음에 UDP 물어봤으면 UDP 쓰고 마지막으로 SCTP 물어봤으니까 SCTP 쓰고 차례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헤더는 어저께 제가 외우는 법 알려드렸는데 참 이거는 저거 안 했구나. 네, 좀 더 크게 보시면 TCP는 이제 플래그 중요하다고 해서 플래그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UAP, RSF. 어저께 진짜 수요일날 얘기 안 했나? 바빠가지고 못했나 보다. UAP, RSF 예, 플래그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에크, UAP, RSF, 윈도우 사이즈, 책성 이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TCP는 되고요. 그 다음에 UDP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 소스, 소다, 랭, 체크 네, 이렇게 뭐 요거는 4개 금방 해도 되고 SCTP는 책성 제가 카페에다가 책성 청크 올려드렸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힘들게 찾아서 올려드렸는데 아니 청크 타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닛, 에크, 쿠키 엄청 많았잖아요. 그거별로 헤더 모양이 달라요. 청크 모양이. 그거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렸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뭐 분량이 많아서 그걸 다 숙지하셔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네.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연결 지향, 연결 미지향, 연결 지향. 그 다음에 바이트 단위, 메시지 단위, 메시지 단위. 그 다음에 포트 넘버는 17번, 6번, 132번.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외우십니다. 통신은 대부분 스펙이기 때문에 숫자 같은 거는 스펙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정말 외우셔야 되고요. 스펙에서 틀렸다 이러면은 그 문제 날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네. 뭐 표준 번호, 그다음에 대역폭, 주파수, 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펙에서 말하는 거 그런 것들, 뭐 포트 번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은 이렇게 뭔가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처럼 정체가 모호해서 뭔가 잘 포장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아니거든요. 다 정확해야 되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박상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토픽 수가 작지만 되게 깊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대충 막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자료가 풍부하니까 계속 반복하셔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TCP의 혼잡 제어 과정을 설명하고 TCP 타워와 TCP 레노 기법에 대해 비교하십시오. 수요일 날 제가 TCP 타워와 레노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교재에 없었어요. 교재 없어서 제가 이걸 냈고요. 아마 안 푸셨을 것 같아요. 혹시 푸신 분 있으신가요? 한 문제를 안 푸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 수요일 날 교재 쪽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TCP 혼잡 제어잖아요. TCP 혼잡 제어 4단계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요일 날 봤던 거고요. 네,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리핏 그다음에 여기 TCP의 혼잡 제어 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림 외우셔야 됩니다. 자, 4단계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패스트 리트랜스밋, 패스트 리커버 끝납니다. 원리가 뭐냐면 처음에 연결이 됐을 때 이제 패킷을 주고받을 때 회선이 클린하면 마음대로 주고받았으면 우리 도로에 차 없으면 막 밟잖아요. 네, 그처럼 슬로우 스타트 천천히 이제 쭉 급가속으로 올리는 그 속도를 쭉 올리다가 올리면 보내고 에크 받고 그러면은 오류가 없잖아요. 오류가 없다가 에크가 한번 발생을 해. 그러면 얘가 급가속을 줄이면서 천천히 다시 올리거든요. 이건 비선형 선형이잖아요. 올리긴 올리는데 얘는 막 올리다가 에러가 나옴을 감지하면서부터 선형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컨제션 어보이던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나데크가 3번 왔을 때 나데크가 3번 나오면은 통신회선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게 왜 3번인지 몰랐는데 3번 나데크가 오면 이제 못 받은 애들을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트랜스밋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랜스밋이 되어서 정상이 되면 다시 이제 선형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게 패스트 리커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CP 혼잡 제어는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리트랜스밋, 리커버 요게 이제 4단계인데요. 타호하고 레노 물어봤잖아요. 슬로우 스타트, 어보이던스까지가 타호고요. 그 다음에 리트랜스미트, 리커버리가 레노가 됩니다. 네. 이 알고리즘이 처음에 TCP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알고리즘이 없었어. 근데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이제 TCP 워낙 이게 회선이 복잡해지니까 혼잡자가 막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이제 논문들을 막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타호, 레노, 그 다음에 뉴레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뉴레노는 뭐냐면 패스트 리커버리에서 타임아웃 보내고서 끊어버리잖아요. 여기 회선 여기 에크 나오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맺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조금 더 보낼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한 게 뉴레노인데 뉴레노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도 자료를 찾아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 선배 기술사가 공부할 때까지는 컨제스션 어보이던스밖에 없었대요. 그때는. 근데 제가 공부했던 2016년, 7년, 8년 그때는 이제 리커버리까지 나와서 레노가 됐고 지금은 뉴레노까지 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으로 요걸 그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네, 이 그림이 좀 어려워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그 수요일 날 했던 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기출 문제 아니죠? 예? 기출 문제 아니죠? 기출 문제 맞습니다. 기출 문제. 네, 기출 문제입니다. 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TCP/IP에 뭐 슬라이딩 윈도우 내지는 걸 연관이 되는 거야. 새로운 그림.
슬라이딩 윈도우라면 그거는 슬라이딩 흐름제어입니다. 흐름제어고요. 흐름 요거는 혼잡제어. 이게 되게 많은 클라이언트 서버들이 회선 하나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 패킷이 엄청 복잡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패킷은 이제 어떤 건 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제대로 받아서 에크 보냈는데 막 로스 나기도 하고 뭐 이럴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어하면 최적의 컨디션에서 패킷을 제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고 그거를 제어하는 게 혼잡 제어인 거죠. 그런 게 흐름 제어는 받는 애랑 보내는 사이에 야 좀 천천히 말해봐, 야 좀 빨리 말해봐. 그게 흐름 제어예요. 데이터를 너하고 나하고 사는데 뭐 엄청 그 유현진 같은 선수가 뭐 초등한테 이렇게 공 던지 못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주고받는 사이 이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적당한 어떤 간격과 거리로 이제 이렇게 받을 때쯤 쓰는 게 이제 흐름 제어고요. 패킷의 흐름을 제어하는 거고요. 얘는 혼잡제어니까 막 혼용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와 서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최적의 어떤 오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TCP 쪽은 흐오혼,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요 세 가지가 가장 메인 펑션이거든요. TCP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IP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패킷 딱 주면 그게 그냥 단일 패킷이면 UDP이기 때문에 뽑아내면 끝나는데 TCP는 세그먼트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조립해야 되잖아요, 다시. 근데 중간에 빠지면 조립을 못 하잖아. 그죠? 그 조립을 할 수 있게 이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패킷이 제대로 왔는지를 제어하는 게 TCP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흐름도 제어해야 되고 오류도 제어해야 되고 혼잡한 환경에서도 제대로 보낼 수 있게 제어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그냥 단순하게 망공사를 하시거나 망과 관련된 분들은 사실 논리적인 쪽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이더넷 뭐 UTP나 이런 뭐 카테고리 5, 6 이런 건 잘 아시는데 RJ40 이런 건 잘 아시는데 이제 이게 논리적인 단계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통신이 가장 충돌이 많이 나는 분야가 전기 분야인데 전기가 사실 이제 강전이 있고 약전이 있는데 통신은 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하는 분들이 강전도 하는데 약전도 못해 이러고 이제 그냥 막 깐단 말이죠, 전기선처럼. 그러면 통신이 일자리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전기하는 걸 다 깔아버리니까. 근데 전기하시는 분이 OSI 7을 어떻게 할 거면 TCP IP의 원론적인 이런 어떻게 할 거면 이런 혼잡제어나 오류제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강점을 가져가려면 물리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영역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논리적인 영역에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잘 알아야 보안도 잘 대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안은 다 논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거든요. 물리적으로는 일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동영상 촬영하는데 이게 지금 이 뭐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잠깐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저도 근데 지금 에크면 잘 받았던 얘기인데 왜 에크 중도에 되게 뜨뜨려 보이죠? 좀 이해가 안 되나? 반대로 생각합니다. 혼자 상황 발생하면 특도를 뛰는 건 맞는데 에크 중복도는 타임아웃. 이거 에크가 아니고 나크인데 잘못 썼나 보네. 나크입니다. 에크를 못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맞겠죠. 네네, 에크를 못 받았을 때 다시 보내달라고 나크를 보냈거든요. 네. 나크인데 지금 세 개 에크라고 보는 것 같은데. 통신 프로토콜은 항상 3번을 보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실험도 이 사람들이 이론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실험까지 다 하거든요. 실제 구현해서 환경 랩이지만 테스트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그런 예능 같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프로토콜 보면 항상 3번 보내요. 네. 우리 그러니까 3세판인 게 아닌가. 3세판이지 않을까. 그죠? 처음에 싱크 맺을 때 3번 보내죠. 비프 같은 거 3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3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NMS와 SDN 비교. 이것도 기출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아직 이제 SDN이나 NMS는 안 배웠는데 오늘 이제 할 거고요. 그 지난주 광통신하면서 SDN하고 NFV 나왔었잖아요. 생각나시는 분인데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어떤 네트워크 장치들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 이제 SDN,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 기출입니다. 네. 그죠, 그죠. 네. 처음 보시죠. 네. 아, 네, 그게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요. 네,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SPM 2.0은 자연 감시 지원 기능이 네. 네, 맞아요. SDN이 네트워크 감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은 돼 있는데 이게 관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끊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물론 체크는 하겠지. 근데 이제 NMS라는 게 사실 야, 너 죽었냐 살았냐 뭐 지금 트래픽이 어떻게 되면 이런 거 확인하는 애잖아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NMS를 통해서 그걸 보완한다는 얘기. 그렇죠. 그게 있어야 15점이 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내면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NMS를 알고 SDN을 안다. 그래서 썼다. 그러면 14.5점이에요. 제일 잘 맞아봐요. 엄청 잘 써도 14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맨 마지막 단락에 이 그 SDN에 NMS 써가지고 남 관리하자는 그 취지에서 너 문제 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단락에 쓰잖아요. 그럼 그 얘는 내가 낸 의도를 잘 파악해내야 15.5, 뭐 16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물론 이제 내가 아는 것을 쓰는 것가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해서 이제 그 의도를 마지막에 적어주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NMS는 이제 네트워크 상의 장비들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과 플래닝 그리고 분석이 가능한 어떤 감시 성능 관리용 시스템이고요. 구성은 이제 NMS가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허브라든지 브릿지, 스위치 뭐 이런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망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쓰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로 각 장비들과 통신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SDN은 이제 중앙 관리이긴 하지만 이제 스위치하고 이게 논리적 구조를 가지는데요. 컨트롤 패널과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바보가 됐어요. 하나가 무슨 패널이지? 바보가 됐나 봐요. 잠깐만요. 네. 이게 어저께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까먹었나 봐요. 플로우고 그다음에 네. 맞아요. 데이터 플레이. 맞아. 네. 네. 컨트롤 플랜과 데이터 플랜 이거죠. 이게 생각이 안 날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실제 더미 장비, SDN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컴퓨레이션하고 보통 우리 네트워크 깔아보시면 동일한 장비를 동일한 브랜드 장비를 넣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플랜이 데이터 플랜을 제어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설정해서 제가 제어해서 아무 브랜드의 어떤 SDN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장비를 자유자재로 증설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서브노트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요겁니다. 네. SDN이 어떤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NMS를 도입해서 쓰는 것이 좋다. 네, 그런 취지를 이제 답안에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겠습니다.